자, 29회 마지막 해설하겠습니다. 셀프 테스트 2권의 89쪽, 90쪽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닝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앞에서 한 거랑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문제를 조금 더 변형시켜서 만들어 봤어요. tRNA와 아미노산 충전 효소를 준비한 다음에 나머지 아미노산들은 방사선 표시하지 않고 시스테인만 방사선 표시한 다음에 이 세 개를 섞어 가지고 아미노 아실 tRNA, 그러니까 tRNA에 아미노산이 연결된 형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19가지는 방사선이 없고 한 가지 시스테인만 방사선을 가지도록 표시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로부터 만들어진 tRNA도 20가지 아미노산을 가진 tRNA가 모두 있겠죠. 근데 방사선을 가진 tRNA는 시스테인을 가진 tRNA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이런 시험관에는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시스테인만 방사선을 가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다른 어떤 아미노산도 방사선을 가질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생물 실험을 하면 이게 0이 안 나오고 조금 약한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데이터 해석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약품을 처리한 시험관이라고 하는 건 라니니켈을 처리해서 시스테인의 설피드를 제거하면 그러면 이 시험관에서는 약품을 처리한 시험관에는 시험관 내에 시스테인 자, 물론 이제 약품을 처리했다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2990에서 이 시험관에 1000이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시스테인기가 떨어져 가지고 알라닌이 됐지만 얘가 알라닌이죠. 알라닌 CH3를 알기로 가진 애가 알라닌입니다. 알라닌이 됐지만 나머지 어떤 일부는 아직 시스테인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품 처리했을 때 이런 방사선 가진 애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설피드이기 때문에 알라닌이 되는데 알라닌도 얘로부터 유래했으니까 방사선을 가지겠죠. 그래서 약품 처리한 시험관에는 시스테인도 방사선을 가지고 알라닌도 방사선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죠? 방사선이 없는 알라닌도 있겠죠. 원래 19개 나머지는 다 방사선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새롭게 시스테인으로부터 방사선을 가진 알라닌이 생긴 겁니다. 자, 그다음 다의 시험관에 mRNA를 집어넣고 근데 그 유지가 반복되는 애를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인비트로 트랜슬레이션에서 단백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지 우리 생각해봤죠? 유지유 첫 번째 코돈 그러면 지유지가 두 번째 코돈 유지유 세 번째 코돈 지유지가 네 번째 코돈 두 가지 코돈이 반복되는구나. 선생님이 틀을 바꿔서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지유지, 유지유, 지유지, 유지 이렇게 해도 다 어차피 두 가지 지유지랑 유지유밖에 없죠. 그래서 위에 코돈표에 찾으면 유지, 유는 시스테인이고 지유지는 발린이네요. 지유지는 발린. 그래서 발린이랑 시스테인만 반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단백질만 얻어가지고 걔네들의 아미노산을 나눈 다음에 그 아미노산의 방사선 정도를 측정합니다. 첫 번째 시험관에서 19개 중에 시스테인만 방사선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차피 만들어진 단백질은 시스테인이랑 발린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어차피 발린은 방사선이 없으니까 여기서 얻은 시스테인에서 방사선이 거의 다 나오겠죠. 발린은 원래부터 방사선이 없었기 때문에 방사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했던 겁니다. 지유지, 유지유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시험관, 약품을 처리한 시험관에는 유지유에 방사선을 가진 알라닌을 가진 tRNA가 붙을 수 있죠. 이건 앞에서 28-1에서 했습니다. 시모어 벤저 실험에서 tRNA에 먼저 시스테인을 붙이고 그 다음에 라니니켈을 처리해서 알라닌으로 바꾸게 되면 시스테인을 가지고 있던 tRNA가 안티코돈은 그대로 유지유와 결합할 수 있는 형태이면서 아미노산만 알라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유지유 코돈에 알라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시험관에는 발린, 시스테인 이렇게 되지 않고 이 시스테인 자리에 알라닌이 들어간 애가 관찰된다는 것인데 알라닌도 방사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에서 방사선을 얻으면 시스테인이 방사선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이 방사선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라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 X는 알라닌이라는 겁니다. 약품을 처리한 경우 마의 폴리펩티드는 금방 설명했죠.
악품을 처리한 이 폴리펩티드는 발린이랑 시스테인이랑 알라닌 이렇게 세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려요. 디귿 단백질 번역 시 번역 기구는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아미노아시드 tRNA가 와도 번역을 진행할 수 있다. 15번째 실험을 제가 그냥 다시 말로 표현한 거야. 자, 여기 UGU라고 하는 자리에 원래는 시스테인이 와야 되는데 UGU 자리에 알라닌이 왔다는 거는 이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아닌 tRNA가 와도 된다는 거지. 번역할 때는 코돈과 안티코돈만 맞으면 되지 아미노산은 틀린 애가 와도 된다는 말을 다시 쓴 겁니다.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단 안티코돈은 코돈이랑 맞는 아미노아시드 tRNA가 와도 번역은 계속 진행되더라. 5번이 맞는 말이죠. 좀 말이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시모어 벤저 실험의 그 결과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우리 단백질을 알려주고 거꾸로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mRNA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이렇게 예측할 때는 이 코돈표를 보고 거꾸로 예측하는 겁니다. 단백질의 첫 번째가 메티오닌으로 되어 있어. 근데 메티오닌을 만들어내는 코돈은 AUG밖에 없잖아. 그리고 항상 M말단 쪽이 5' 쪽, mRNA 5' 쪽이니까 무조건 메티오닌을 만들려면 AUG여야 돼. 그 다음에 아스파라긴을 만들게 하는 코돈은 두 개가 있으니까 AAU나 AAC 둘 다 가능하다는 거지. AAU, AAC 이렇게. 만약에 AAUG, AAU를 만들어도 메타아닌 아스파라긴이 되고 AUG, AAC 해도 메타아닌 아스파라긴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 모두 다 메타아닌과 아스파라긴을 만들게 하는 mRNA죠. 이렇게 하면 두 종류가 있는데 류신 같은 경우는 코돈이 6가지가 있으니까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코돈의 가지수는 6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총 RNA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 이렇게 해서 하나는 12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 번역해서 여기 다음에 C말단이 되려면 여기 스탑 코돈이 있어야 돼요. 스탑 코돈의 종류는 세 종류니까 이 세 가지 트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내는 mRNA 종류는 1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3에서 36가지가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모듈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지식형이죠. 사이클로헥시마이드는 진에게 번역자의 제죠. 그냥 지식형을 알아두시면 되고, 자, 폴 1하고 폴 3의 유전자에는 타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폴 2에 의해서 전사된 유전자들 중에서도 타타상자가 없는 애가 꽤 많아요. 그러나 타타박스 바인딩 프로테인은 항상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얘가 결합해야 DNA가 풀려서 전사가 됩니다. 끝. 자, 8번 문제는 그 수능이 아니라 고등학교 하이탑 문제에서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RNA가 있으면 인비트로 트랜슬레이션 시스템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고등학교에서는 AUG부터 무조건 번역 시작이야.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냐고 시험 볼 때는 인비트로 트랜슬레이션 시스템에서는 게시코돈이 아니더라도 번역한다고 문제 푸셔야 돼요. 기출 그렇게 나왔고 실제로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제 특으로 푸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 AUG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메탄이 올 수 있고 UUU는 페닐알란이니까 그 다음에 페닐알란이 오고 UCC는 세린이고 UGA는 스타코돈이죠. 그래서 여기서 번역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1호부터 만들어지는 트리펩타이드의 1차 구조는 M말단부터 C말단까지 순서대로 써줘야 되죠. 그래서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세린 이렇게 세 가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13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 앞에 뒤에 없는 거 딱 13개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공 mRNA를 인비트로 트랜슬레이션 시스템에 집어넣어 가지고 번역을 했을 때 자, 이거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게시코돈이 맘대로잖아. 게시코돈이 만약에 게시코돈 처음 번역하는 게 AA면 AAAAA CCC CCC 이렇게 번역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AA가 뭔지 암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AA 다음에 또 AA면 같은 아미노산일 거라는 건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CCCCCC도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아미노산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두
두 개 같은 거는 이 두 번째밖에 없으니까 AA는 리신이고 CCC는 프롤린이겠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비트로 트랜슬레이션 시스템에서는 첫 번째 번역할 때 두 번째 뉴클레오티드부터 번역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겠죠. 네 개가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형태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보면 첫 번째 AA, 근데 AA는 리신이라는 걸 우리 금방 찾았죠. 그 다음에 AAC 코돈이 있고 그 다음에 CCC, CCC는 프롤린 걸 찾았죠. 프롤린. 네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리신, 프롤린을 제한 나머지가 AAC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AAC가 아스파라진이겠구나. 이렇게 아스파라진 코돈을 찾을 수 있겠네요. 나머지 코돈을 한 칸 더 뒤로 옮겨서 파란색으로 여기 말고 여기부터 시작하면 AA에 ACC, CCC 하고 13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번역을 못하겠죠. 그래서 AA는 라이신인 걸 알았고 CCC는 프롤린인 걸 알았으니까 ACC가 트레오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추론으로 각각 코돈이 어떤 아미노산을 지시하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끝. 자, 표는 DNA 트리플렛 코드. 자, DNA의 서열을 우리가 트리플렛 코드라고 한다고 했죠. DNA가 지금 5' to 3' 첫 번째 요거를 갖다 한번 써보면 이거는 외워두시면 편해요. TAA 이게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전사되는 RNA는 5' UUA가 되겠죠. 이게 mRNA 서열이죠. 이거는 지금 DNA 주형 가닥의 서열이죠. DNA가 원래 이중나선으로 됐을 테니까 이중나선은 TTA 3', 얘가 비주형 가닥이죠. 그래서 원래 이건 안 바뀝니다. 비주형 가닥은 항상 mRNA 서열과 같고 mRNA의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tRNA 코돈을 우리가 안티코돈이라고 하죠. UAA 5', 3' 이게 tRNA의 안티코돈 서열은 이건 항상 주형 가닥 서열과 같습니다. 그래서 코돈을 찾을 때는 세린을 만든 코돈을 찾을 때는 DNA와 반대로 하면 돼서 U, C, C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맞고 그다음에 리보조미 코돈 이건 외우는 거죠. 우리 종결 코돈은 외우기로 했어. UAA인데 5' to 3'로 UAA가 종결 코돈이죠. 지식형 반대로 돼 있으니까 5', 3' 반대로 돼 있으니까 아니야 반드시 5', 3' UAA나 UAG나 UGA가 스타 코돈이야. 자, 그 다음에 안티코돈이 이거면 해서 그러니까 류신에 해당하는 안티코돈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쉽게 하면 된다고. 류신에 해당하는 트리플렛 코드가 코돈이 여기 있죠. TAA가 류신을 지칭하는 트리플렛 코드인데 트리플렛 코드랑 tRNA는 같은 서열이니까 TAA, UAA 같은 서열로 돼 있죠. 같은 방향, 같은 서열로 돼 있으니까 디귿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14번을 먼저 합시다. 14번에 1, 2, 3, 4, 5는 29-2번에서 제가 시모벤저 실험할 때 다 해설을 해드렸던 내용이어서 이건 안 하고 진핵세포의 중합수 중에 C말단에 인산화되는 거는 폴2밖에 없어요. 폴2만 인산화되고 폴2만 인산화됐을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6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46개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유전자 X. 46개인데 앞에는 그냥 생략했네요. 46개인데 그 중에 이제 DNA 두 가닥을 나타내는데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뭘 떠올려야 돼? 항상 뭘 떠올려야 된다고? 비주형 가닥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 자, 비주형 가닥의 서열은 어떤 서열과 같다? mRNA 서열과 같다. mRNA 서열이 없는데 mRNA 서열과 같다. mRNA 서열은 이제 코돈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럼 저기 지금 43번째 아스파라긴이 왔는데 아스파라긴의 코돈은 AAU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 서열은 누구랑 비슷해? 이 단일 가닥 1번의 서열과 똑같죠. 그래서 단일 가닥 1번이 비주형 가닥일 거고 단일 가닥 2번이 주형 가닥일 거라고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시스테인의 코돈이 UGC니까 얘는 비주형 가닥 TGC랑 같을 거고 주형 가닥과 비주형 가닥은 서로 상보적이니까 니은은 G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2번에 니은에 옮기는 G가 맞다. 자,
자, 그 다음에 다 염기 찾았으니까 GCB를 찾으면 되는데 1번에서도 G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GC 비율이 같은 거지. GC 다 G가 있으면 그 반대 가닥에 C가 있잖아. G가 있으면 그 다음에 C가 있죠. C가 있으면 그 다음에 G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 가닥과 아래 가닥에 G의 개수랑 C의 개수랑은 같지 않아. 그쵸? 위 가닥에 여기서 위에 가닥이 G가 두 개고 아래 가닥은 G가 한 개로 G 개수끼리 같지 않고 C는 위에 가닥 하나 있고 아래 가닥 두 개 있으니 같지 않지만 항상 G 반대편에 C가 있으니까 두 나선으로 따졌을 때는 GC는 항상 같이 존재하죠. 아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둘 다 여섯 개씩, 전체 중에 여섯 개씩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원래 샤가포 법칙에 의해서 양쪽 가닥의 각각의 GC비는 서로 같습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죠. 자, 폴리펩티드 A와 B를 합성한 mRNA 종결 코드는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첫 번째 폴리펩티드 A는 이 알라닌 GCU 알라닌 GCU 알라닌 만들고 그 마지막 mRNA는 UAA 이게 스탑 코돈이죠. 암기하라고 했죠. 스탑 코돈이라서 단백질이 여기서 종료가 된 거야. 이 mRNA로 UAA 즉 단백질 A는 UAA를 종결 코돈으로 썼어. 근데 B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염기가 하나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글루탐산 다음에 뭔가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자, 염기가 바뀌면 결국에 비지원 가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우리 아직 안 했는데 염기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주연 가닥하고 비지원 가닥이랑 다 같이 세트로 바뀐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비지원 가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대로 mRNA 그대로 쓰면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기서 원래 예를 들어서 비지원 가닥이 A고 주연 가닥이 T잖아. 근데 만약에 주연 가닥이 T로 바뀌었다 하면 학생들은 T는 주연 가닥은 안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mRNA는 이 지역에 무조건 A가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돌연변이라고 하면은 주연 가닥이 T로 바뀌었다 하면 그 말 속에는 비주연 가닥은 아니야 다시 비주연 가닥이 T로 바뀌었다고 하면 주연 가닥은 A로 바뀌었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A의 주연 가닥으로 RNA가 만들어지니까 U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비주연 가닥이랑 mRNA랑 같다고 하시면 돼요. 이건 틀린 거고 항상 돌연변이 일어났을 때도 비주연 가닥이랑 mRNA랑 같다고 하면 돼. 그러면 결국에 여기 뭔가 염기가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글루탐산 다음에 합성 mRNA 종결 코드는 같다. 치환된 잠깐만요. 아까 풀었는데 UAA 폴리펩티드 A와 B를 합성한 mRNA의 종결 코드는 같다. 글루탐산까지 갔고 GAG 시스테인이 UGC인데 UGA가 안 되죠. 다시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시스테인 자리가 스탑 코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백질 안 만들어졌잖아요. 원래 스탑 코드는 TGC랑 똑같은 UGC인 시스테인 코돈에서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염기 한 개가 바뀌어서 스탑 코돈이 돼야 되는데 스탑 코돈 UGA나 UAG나 UAA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바뀌어서 스탑 코돈이 되는 거는 UGC의 C가 돌연변이로 UGA로 바뀌는 경우밖에는 없어요. 얘는 UGA의 스탑 코돈에 의해서 이게 종결 코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A를 합성한 mRNA 종결 코드는 UAA, B를 합성한 mRNA 종결 코드는 UGA로 서로 다르죠. 종결 코드는 같지 않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아요. 답은 4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은 가장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는 폴리펩티드 X를 암호화하는 DNA 염기 서열이라고 했는데 대학교에서 이렇게 내지 않는데 이게 또 고등학교 문제라 가지고 이 서열이 지금 주형 가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눈치를 채는 거냐면 지금 여기 TAC인 부분으로부터 메사인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mRNA로 바꾸면 CAU잖아. 네. 게시 코돈인 메타니럼들이 AUG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으로서 얘가 비주얼 가닥이면 절대 mRNA가 안 돼, AUG가 안 만들어지겠구나. 이 DNA 상보적 가닥인 A, T, G, D, A, T, A, T, A, T, G, G, A, 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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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A 이렇게 만들어야 이 아래 나와 있는 mRNA 서열과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비주형 가닥과 항상 mRNA 서열은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RNA는 AUG, AUG가 메티오닌 맞고요. 그 다음에 UAU는 타이로신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건 주형 가닥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주형 가닥을 찾고 그 비주형 가닥으로 랑 똑같은 mRNA 서열을 쓴 다음에 찾으면 되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A는 mRNA는 AUA라고 쓰면 되고 TGG는 UGG라고 쓰면 되고 그다음에 AU,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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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A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AUA는 아이소류신이라서 아이소류신이 된 거고 그럼 UGG는 뭐냐? UGG는 어그 트립토판이죠. 트립토판. 그래서 가는 트립토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개를 변형시킨 A와 B와 C를 찾아야 되거든요. A와 B와 C. B와 C는 명확하게 알려줬으니까 하기가 되게 쉬워요. C는 니은이 결손됐다고 했으니까 니은이 결손되면 내가 항상 한쪽이 결손되면 반대쪽도 결손됐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대로 쓰면 됩니다. AUG, UAU, AUU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AUU 여기서 바뀌는데 하나가 결손되면 AUU 다음에 코드는 GGA가 되죠. GG. 실제 시험 볼 때는 이걸 다 써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쓰게 되면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섯 번째 종결 코돈이 나타나요. 그 종결 코돈은 UAA입니다. 그래서 C의 종결 코돈도 UAA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X 단백질의 종결 코돈도 UAA죠. 그 둘의 종결 코돈은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아미노산 중에 X 네 가지 폴리페트 중에서 X는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얘는 네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수는 C는 이제 세 개가 되겠죠. A와 B도 해보면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니은의 T를 G로 치환을 하면 그 비주얼 가닥은 여기가 C가 되겠죠. mRNA는 그러면 여기가 C가 되는 걸로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 세 번째만 AUC로 바꾼 게 B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만 AUA에서 AUC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써보면 종결 코드는 똑같아요. 아미노산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아미노산 아마 코돈이 AUA에서 AUC로 바뀌었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6개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A 같은 폴리펩티드는 기역과 니은사 염기 하나를 삽입해라고 했는데 이게 뭘 삽입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네모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비전 가닥도 네모가 되겠죠. 뭔지 모르니까 꼭 똑같이 네모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mRNA는 그대로 쓰면 되죠. AUG, UAU, 그 다음에 AU 네모하고 그 다음에 CUG 이렇게 또 순서에 맞춰가지고 쭉 쓰면 되겠습니다. 맞춰가지고 쭉 쓰면 끝까지 가도 종결 코돈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아미노산 구성된 펩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폴리펩티드 A를 만들어내는 적어도 7개의 tRNA가 필요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리고요. 4개 폴리펩티드 중에 가장 아미노산이 적어야 가장 펩타이드 결합수가 적겠죠. C가 3개로 가장 적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29 해설 다 했습니다. 예, 끝.